지금 압도적인 어떤 여론 지금 여론은 압도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선거라는 거는 항상 뭐 압도적인 분위기라고 그거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떨어져 와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현직이기 때문에 또 자만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막 행사나 이런 걸 다닐 수 없는 한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국민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도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을 아껴가면서 나름대로는 또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뭐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국민들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갑자기 적으려고 이제 광주와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지 않습니까? 20조 원 인센티브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통합하면 통합도 될 것 같고요. 공군이 유치하시고 싶은 또 우주항공산업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0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막 큰 SOC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건의할 게 이렇게 지역 소멸 위험 지역 그러니까 군 단위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좀 잘 배분이 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에 좀 이렇게 자원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게 정말로 그 20조 원이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쓰일 건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나 소멸 위험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더 많이 좀 배분이 돼야 된다. 아마 큰 틀에 막 그 SOC 같은 거에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해버리면 20조라도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인구 소멸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인구 10만 자족군을 만드는 네. 기틀을 마련해 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다음 4년에 대해서 인구 10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인구 10만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흥에는 일반 산단 하나 없는 우리 고흥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라고 정부가 1조 6천억을 2031년까지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 2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국가산업단지 46만 평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제 고용 창출 효과 2만 명 이렇게 하고 생산 유발 효과 4조 9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흥만에는 지금 드론 산업 단지가 4만 평 조성을 하는데 올 하반기에 완공을 하거든요. 저기도 한 2,5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대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그래서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데 우주 드론은 말씀드렸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한 6, 70만 명 정도 지금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38만 평 정도가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유치가 됐어요. 이게 만일 60, 70만 평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한 거기서도 1000여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특히 이제 또 거기다 3대 교통 인프라라고 그래서 고흥이 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멀다 오기를 꺼려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 광주까지 고흥에서 고속도로 올해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 국가계획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3km 직선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되면은 30분이면 광주까지 갈 수 있어요. 오실 때 멀었을 텐데 30분. 아니 그건 53km예요. 운전하실 때 우리 회장님들 운전하실 때 53km 정도면 30분면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53km 직선 고속도로를 내는데 그게 이제 국가계획 속에 그거는 고속도로는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 아무래도 철도 인프라가 돼야만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데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철도, 이것도 지금 한 3년 이상을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막 공청회도 하고 막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국가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올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 아마 선거 때문에 그거는 하반기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고속도로는 아마 그냥 해버릴 것 같는데, 그래서 그때 꼭 지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교통 인프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고흥읍에선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31.7km 국도 15호선인데요. 이게 아주 굴곡진 도로였어요. 이거를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국가계획 속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청와대고 어디고 막 국회고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게 예타를 신속 예타로 결정이 돼서 6,521억의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됩니다. 올해 저 설계 용역비가 8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30년까지 도로가 완성되면은 지금 여기서 가면은 뭐 꼬불꼬불한 길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되고, 우리 이제 국가산단도 거기 조성되고 우주센터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기업 유치에도 역할을 할 거고, 특히 이제 그쪽에 24개 핵심 과제 중에 민간 발사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간 발사장이 올해 1단계 완공을 하는데 1단계는 고체 연료, 2단계는 액체 연료인데 그게 액체 연료 2단계가 2030년까지 완공을 합니다. 민간 발사장이. 그게 되면은 아마 일주일 아니면 1, 2주 만에 한 번씩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지금 그런 민간 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선들을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를 만들면 브라질이나 뭐 미국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하게 되고 외국의 수요도 우리나라 여기서 발사를 하게 돼요. 나라우주센터 인근의 민간 발사장에서.
그게 1단계 완공이 올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러면은 지난해 11월 27일 날 누리호 4차 발사할 때 그때가 1시가 넘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근데 그 밤인데 우리 고흥 사람들은 아마 다 잤을 거예요. 근데 서울이나 광주 이런 데서 온 분들이 그 남열리 해수욕장을 2,000명 이상 모였어요. 1시 넘었는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근데 1, 2주 만에 한 번씩 민간 발사장에서 발사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그런 게 뭐냐 그러면은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우주 관련 테마파크예요. 그 우주 관련 견학이나 교육이나 체험을 거기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게 완성이 되면은 미국의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를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구나. 그리고 전 세계 우주센터를 다 둘러봤어요.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통 안 갖고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아마 정부 민간 자본도 끌어들여야 되고요. 크게 저희들 생각에는 한 1조 원 이상 그냥 투자 유치도 받고 이래가지고 정부 예산 받아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크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주관광 관련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3대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철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2030년까지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다른 분도 왜라고요? 아니 요것만 국가 철도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고흥 반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PC 스테이션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종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종점의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녹동역이 이제 종점이 되겠죠. 그래서 종점 이제 마찬가지로 여수도 종점이고 다 그래도 여수 엑스포역이 종점역이잖아요. 그래서 고흥역, 녹동역 종점역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더 크게 좀 생각하는 게 어차피 해저 터널로 해서 제주 뭐 계속해서 해저 터널로 제주하고 철도를 연결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녹동역이 만일 이렇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곳이 제주에서 가까운 곳이 우리 고흥 녹동입니다. 그래서 녹동에서 예를 들면 제주역, 서귀포역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제주까지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유라시아 시발역이 이제 잘 되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중에 저는 꿈을 좀 크게 갔는데 서귀포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해저터널 안 하겠다고 제주에서 그러면은 우리 녹동역이 유라시아 시발역이 되게 하겠다. 이런 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끝에서 어차피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고흥군청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영광에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군정 방침을 보니까 설레는 관광이라고 있네요. 예. 그 설레는 관광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관광 그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그러죠. 이 고흥이 그만큼 그냥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둘러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 자체로 그냥 미술관처럼 아름다운 지역이 우리 고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특히 이제 뭐 영광도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오면은 뭔가 색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그 비경들이 안 가봤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이제 또 멀기 때문에 잘 안 오시는데 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가시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가시기 때문에 설레이는 관광. 여기서 설레는 건가요? 네, 예. 그럼 오늘 설레볼랍니다. 설레고 좀 누가 모셔야 되는데. 근데 하룻밤 저기 잘라 했더니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전환을 네. 선언했었는데요. 그 우주 발사체라든가 드론 산업에도 수소 연료전지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공군에서 올해 전기 수소차 16억 정도 예산 지원 외에 다른 수소 산업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것이 저희들이 아까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린 수소 발전소나 이런 거를 그쪽에 만들어 가지고 폐열은 거기 우리 스마트팜에 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쓰고 전기는 전기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군수님도 후보도 이렇게 만나뵈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도 결국에는 아무리 빨라봐야 2037년 돼야 그게 건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이 간헐성 문제 때문에 이게 한계가 지적이 되는데 ESS로도 커버가 안 된다. 그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수소 연소전지 네, 커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에도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해상풍력 4기가와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주도 2기가와트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제구나 우리 정말 주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공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민들하고 함께.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함께 한번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어민들 동의하에 한번 해보자. 최초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같이 만들어가고 어민들이 참여해서 이게 지역 어디다가 이렇게 발전기를 세울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하게 보상도 공무원이 전국 최초입니까? 예. 제가 자료조사하던 봤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어민 중심으로.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고흥하면 우주의 도시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남 사천 가셔가지고 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지역의 문금주원하고 거기 우리 사천 쪽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게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발의가 됐는데 우리 고흥 지역하고 사천 지역을 그 법에 따르면은 모든 특례나 이런 규정을 둬 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해서 우주 관련 복합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스페이스 X의 스타베이스처럼 그렇게 사천과 고흥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법이 그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40명 정도가 공동 발의를 해서 대표 발의 2분하고 해서 42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는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좀 난색을 표하죠. 너무나 이제 많은 걸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듬뿍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거기에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 그러면서 여기 우리 고흥이나 사천에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나 그 다음에 대학을 마음대로 설립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SOC 같은 걸 구축할 때는 에타를 무조건 면제시킨다. 에타를 안 한다 아예.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을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포럼을 그저께인가 3일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말도 하고 한국일보하고 사천시 공군이 주최해서 한 거죠. 정준 조연 질문드려요. 제가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고흥이 이제 우주 항공 쪽도 이쪽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또 기농 기촌 쪽도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8년 연속 수상한 것도 있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기농 기촌. 귀농귀촌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수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양해는 안 찹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기본적인 SOC들이 구축이 돼야만이 너무 멀다는 그런 게 불식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귀농귀촌을 좀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사기가와대 해상풍력단지하고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습니다. 이 거금도 금산에 그 석산을 하고 난 데다가 다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게 군 소유예요. 그 다음에 고흥만에 가다 보면 이 옆 길에 태양광 설치된 거 안에 설치된 거 다 군 소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 수익을 전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씩 뭐 소득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60만 원씩 신재생 에너지 연금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미 약속을 하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좀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좀 올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들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귀농귀촌 학교가 있는 곳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 같는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전 교육을 귀농했을 때 귀촌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오신 분들이 이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지금 귀농귀촌 유치도 열심히 하지만은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례로 성공한 그 사례 한마디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그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고흥 스테이라는 걸 해봐서요. 고흥 스테이는 살아보고 이제 고흥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막 한전 폐허가 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좋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3개월을 살아봐라. 그리고 좋으면 고흥에 정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살아보고 한 50% 이상이 정착을 여기 주소를 갖고 여기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러고 그분들은 그냥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흥에 대해서. 교수님 고흥으로 무조건 이사만 오면은 4명이 오면 6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4인 가구 그 주실 때 그 주소만 여기 돼 있으면 무조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소 이쪽에 해놓고 광주에서 사시든가 그건 말 안 할게요. 그냥 드린다고 그냥 둘이 오면 30만 원 줍니까 매달? 이제 15만 원씩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인당? 예, 인당. 기본소득 그거 매달 예, 기본소득 개념이죠. 매달. 그뭐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저희들이 빨리 되면은 2029년도부터는 될 것 같는데요. 그 안에 퇴직하고 여기 제가 저 풍양 매곡에 땅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좀 오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만 정도 인구가 될 걸 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 수입 가지고. 스마트팜이 이제 청년층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비아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논란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어떤 거예요? 논란거리는 어떤? 뭐 지역 주민들하고도 뭐 맞춰 있다 그런 말들이 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 거기서 이제 농사짓고 그런 걸 못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보다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막 이게 빅데이터나 막 이런 걸로 농사 또 좀 첨단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든 어르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이거를 능숙하게 할 줄 알면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노지 스마트팜이라 그래갖고 노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농사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외지에서 지금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스마트팜을 창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빨리빨리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성이 돼야 된다. 지금 아까 38만 평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절차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아직 유리온실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20개월 교육을 받아놓고도 아직 창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막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고흥의 그 농가들을 위해서 또 임대농이 별도로 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배분해서 임대를 해드리는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최소화될 겁니다. 저도 스마트팜 자체가 정책이 상당히 좋다고 봤거든요. 예. 이런 논란들은 안 나올 수는 어떻게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94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하고요. 아, 나 이래서 군수해 막 이런 혹시 뿌듯했던 에피소드 있으시면 간단하게. 그 가장 힘든 거는 국민 통합하려고 이제 노력한 게 그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흥이 아까 이제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시는데 왜 50%를 넘고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저 사람은 송기금 편, 저 사람은 공영민 편 이래야 편이 나눠버렸어요.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 줄 처음에는 저는 공약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가 군수되면은 절대 편가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네 편, 내 편이 딱 갈려져 있는데 이 제가 이제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을 막 챙기기 시작하니까 우리 편 쪽에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뭐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다 내 편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영민 군수는 다 함께 통합해서 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70% 이상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51%만 챙기고 49%를 막 핍박을 하고 이랬다 그러면은 50% 이상이 나올 수가 51% 정도만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 국민 통합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지를 제가 해보고 알았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역대 군수들 다른 지역 봐라.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흥은 국민 통합이 됐다. 이걸 가장 크게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것도 가장 그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STN 그 스포츠 방송 호남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채널은 이제 131번, 그다음에 카카오 방송에 131번이고 카카오 네이버 TV에서 131번. 131번입니다. 네. 전국에 이제 생활체육부터 해서 그 프리미어 리그까지 저희가 다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군에 대한 뭐 국민들의 뭐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활체육을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뭐 유치를 또 뭐 큰 행사 그런 걸 뭐 유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수님의 정책이나 그런 게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생활체육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했는데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생체전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광주, 전남 합해서 이렇게 체전을 할 건지 저희들이 이제 제일 문제 내년이라 올해까지는 그냥 아직은 아니니까 저 굴에서 하는데 도민체전 해버리면 되는데 내년이 문제거든요. 내년에는 하여튼 뭐 이제 체육회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겠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체육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저런 것도 배드민턴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도 지금 하나 저 준공을 했고 또 하나 지금 내일 모레 또 과역 준공을 하고 계속해서 포드에도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생활체육 하겠다 그러면은 그 대회 같은 거를 전국 대회 같은 걸 우주항공배라 그래서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항공 같은 것도 뭐 전남 도대회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항공은 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은 좀 크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 군수님의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좋게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걸 저희가 홍보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험부분을 네. 하고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채널에 한번 예.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 마지막이에요 지금 45분 되고. 아니 그런 장면을 날렸었잖아요. 강풍 그 반응이 어떤가 하고. 들어오셔요. 아니요. 그 도서 지역으로 지금 아, 예, 예, 예. 그게 이제 정말로 그 지난해 8월 달인가요? 8월 5일인가 그런데 그 섬 지역 생활 드론이라는데 그거를 이제 날려서 이제 지금 섬 지역에 드론을 이렇게 드론으로 배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전에는 섬 지역이 정말 배송 사각 지역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뭐 바람 불어버리면은 못 가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생필품이나 의약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음식도 물회 같은 걸 배달을 하는데도 드론으로 그냥 동네 앞에 딱 거기에 떨고 놓으면은 가져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배송 사각 지역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생활 개선이 많이 됐다 그래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지금은 정부 공모 사업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확대를. 그리고 특히 그 금산면에 그 낚시 공원이 있어요. 바다 낚시 공원인데 그쪽이 이용도가 제일 높거든요. 낚시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 바다 펜션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드론으로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는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번거롭고 근데 드론으로 전부 주문을 하고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게. 여기 가서 드론 짜장면만 배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 15일 날 2월 15일 날 1,500대 녹동항에서 드론쇼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우리 교수님 국민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 이제 제가 뭐 출판 기념회도 안 하고 그 제가 출판 기념회를 안 한 이유는 책이라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책을 사야 되고 많은 분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부담 드릴까 봐서 그냥 안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